5년 전에 계룡시장이 되겠다고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주로 듣는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엘리트 코스를 밟은 금수저가 어떻게 시민의 마음을 이해하겠느냐, 저 밑바닥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있으신 분은 책 22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24쪽을 보면은 학력이 있습니다. 광주 일고로 졸업하고 육사로 졸업하고 광운대에서 공학박사 받고 미국에서 2차례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로 전력 증강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이 요즘 방산이 K방산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사는 K방사는 기초를 다지는 그런 역할을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수저이기 때문에 저 밑바닥 저변을 모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한평군 오량민영원리 278번지 조그만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것이 우리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끝나고 6.25가 끝나고 베이비 부모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북한보다도 더 낮았고 저 아프리카 오지 나라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집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고아원을 가게 됩니다. 그 고아원에 가게 되는 얘기가 69쪽에 있습니다. 69쪽에 있는데요. 우리 낭송을 우리 사회자님께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는 계룡문인에서 저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고 시 낭송가이십니다. 고아원 나서구 팍팍한 살림살이 식구는 많은데 먹을 게 어디 있나 입을 것도 없으니 학교는 어찌 보내나 월사금은 어찌 하고 고아원 들어가면 먹고 자고 입혀주고 학교도 보내준단 지인의 손을 잡고 먼 길을 찾아갔는데 부모 있어 안 된단다. 묻어두고 지낸 세월 잊혀진 듯 하였지만 형제들 만나면 암담했던 그 시절이 뿌옇게 피어오른다. 굴뚝의 연기처럼. 예, 감사합니다. 좀 어둡고 슬픈 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하고 저기 들판에 가서 풀을 베서 퇴비를 만들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리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생각을 보니까 매우 어린 애였습니다. 그 어린애가 낯질을 하면은 그 낯질이 되겠습니까? 왼손이 많이 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상처가 훈장처럼 왼손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야, 중학교 시험을 봐라. 장학생이 되면은 학비를 내지 않고도 다닐 수 있단다 해서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어찌어찌 해서 그리그리 해서 이제 3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가는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그 중학교까지는 그 시골에서 집에서 걸어다니니까 그런 데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광주로 가야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공고였습니다. 공업고등학교. 그때 우리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술 특기자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뭐 상고도 그랬죠. 금융기관이나 은행 같은 데서 그런 인력을 많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공고에 어떻게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학비를 내지 않고 다니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해서 집안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야, 공고는 후기니까 전기에 시험을 한번 봐라 하면서 광주 원서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하고 나니까 요즘 같으면 프레임카드가 붙이고 뭐 잔치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그 전까지 월요한면에서 광주로 들어간 학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의 분위기는 아주 초상집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 어떤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는 그 오야 면면 전체가 모두가 힘들었지만 십시일반으로 모금운동을 해서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장학금으로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등록금하고 교복을 맞추고 교련복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고등학교 생활. 집이 있습니까? 뭐 절이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방 같지도 않은 방에서 자취도 해보고 친구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가정교사라는 이름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니까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스카이 대학을 간다 아니면 법대를 간다 의대를 간다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기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백척강가다. 정말 그때 저는 그 높은 낭떠러지 위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왜냐? 1968년 1월 22일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로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향토 예비군에 장사하고 학도국단이 만들어주고 남북 관계가 매우 살얼음 발을 걷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가서 나는 싸우겠다. 싸우다 죽으면 저 남떠러시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으니까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고요. 살아남는다고 하면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나에게도 어떤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전쟁을 원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졸업 시즌은 다가오는데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중학교 선생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공부를 가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말릴 수 있는가? 공부를 갔더라면 지금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에 도움도 됐을 텐데 인문계를 나왔으니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을 담임 선생님께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육사 시험 봐라. 거기 가면 먹어주고 입혀주고 걱정 없단다. 그래서 아, 제가 학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야, 걱정 마.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땅 짚고 헤엄치기야. 그래서 용기를 얻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펑펑 우셨습니다. 합격해서 좋아서 우시는 게 아니라 그 제대로 입히지도 먹지도 못하고 일만 시켰는데 그 애가 무사히 커서 그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체력 측정에 통과됐다는 그 자체로서 위안이 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인생 1막이 끝났습니다. 2막은 제가 제복을 입는 순간부터 2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사에 가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거기에서 용돈까지 줬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힘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여기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 사회로부터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구나. 언젠가는 내가 힘이 있을 때 이것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제가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 서민의 밑바닥을 알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구보다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취약계층, 또 배고픈 배를 고른 그런 분들, 이런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는 이웃 또 동네 이 도시에 있는데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자, 책 맨 뒷페이지 뒤쪽 안에 보시면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권을 냈는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그게 처음 책을 낸 겁니다. 그게 제목이 그대의 시선 머무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시선입니다. 세상을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 색으로 세상이 보입니다.